세종대왕. 한글을 창제하고 과학과 음악을 꽃피운 조선 최고의 군주. 그 이름 뒤에는 언제나 한 사람의 그림자가 조용히 드리워져 있습니다. 바로 그의 맏아들 문종입니다. 아버지 세종의 곁에서 무려 29년을 세자로 지내며 나라를 함께 이끌었고 마침내 왕위에 올랐지만 단 2년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리고 그의 죽음은 조선의 역사를 어떻게 바꾸었을까요? 오늘은 역사 속에 조용히 묻혀있던 비운의 성군 조선 제5대 왕 문종의 일대기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문종의 본명은 이양. 1414년 태종 14년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훗날 세종이 되는 충녕대군, 어머니는 소원왕후 심씨입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조선은 아직 태종 이방원이 통치하던 시절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태종은 두 차례의 왕자의 난을 거쳐 왕위에 오른 인물. 피바람 속에 세워진 권력의 자리였지요. 이양이 3살 되던 해인 1418년 아버지 충녕대군이 세자로 책봉되고 같은 해 왕위를 물려받아 세종이 됩니다. 그리고 1421년 이양은 8살의 나이에 세자로 책봉됩니다. 세자 이양은 어릴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총명하고 학문을 좋아했으며 특히 천문과 역법, 군사 전략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세종은 아들의 자질을 일찍이 알아보고 일찍부터 국정에 참여시킵니다. 하지만 세자 시절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혼인 문제가 특히 복잡했는데요. 문종은 세자 시절 3번 혼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세자빈 김씨는 폐출되었고 두 번째 세자빈 봉씨 역시 폐출되는 비운을 겪었습니다. 두 번 모두 궁중 예법 위반과 품행 문제가 원인이었는데 세종은 아들의 혼인 문제로 몹시 마음을 썼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맞아들인 현덕왕후 권씨가 비로소 안정을 찾아주었고 훗날 단종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현덕왕후는 단종 출산 직후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문종의 삶에서 가장 아팠던 기억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세자 시절의 또 다른 중요한 이야기는 세종의 건강과 맞닿아 있습니다. 세종은 40대 이후 눈병, 당뇨, 부종 등 각종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말년에는 직접 정사를 보기 어려운 상황이 잦아졌고 이때 세자 문종이 세종을 대신해 대리청정을 맡게 됩니다. 대리청정이란 왕을 대신해 세자가 국정을 직접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문종은 1445년부터 세종이 승하하는 1450년까지 약 5년간 대리청정을 수행하며 사실상 나라를 운영했습니다. 이 시기 그는 국방, 외교, 형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력을 쌓았고 신하들과 깊은 신뢰를 형성했습니다. 1450년 2월 세종대왕이 54세로 승하합니다. 세자 이양이 마침내 왕위에 오릅니다. 그의 나이 37살. 묘호는 문종. 문이라는 묘호가 붙었다는 것 자체가 그가 문치에 뛰어났음을 뜻합니다. 즉 이 당시 문종의 건강 상태는 이미 좋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자 생활에 심신피로가 누적되어 있었고 즉위 직후부터 종기와 같은 피부 질환이 반복되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럼에도 문종은 재위 기간 동안 눈부신 업적들을 남깁니다. 군사제도 개혁, 오이도 총부 정비. 문종이 가장 공들인 분야 중 하나는 군사제도였습니다. 그는 오이도 총부를 정비하고 군사 지휘 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재편했습니다. 오이도 총부는 조선의 중앙군을 관할하는 최고 군사기구인데 이를 강화함으로써 왕권을 뒷받침하는 군사력의 기반을 다진 것이지요. 또한 문종은 화차의 개량을 직접 주도했습니다. 화차는 오늘날로 치면 일종의 다연장 로켓포와 같은 개념의 무기로 수십 발의 화살을 한꺼번에 발사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문종은 단순히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라 직접 설계에 참여하고 시험 발사를 지켜보며 개선점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군주가 무기 개발에 이토록 깊이 관여한 사례는 조선 역사에서 보기 드문 일이었습니다. 고려사 편찬 완성. 문종의 또 다른 중요한 업적은 고려사의 완성입니다. 고려사는 고려왕조 전체의 역사를 기록한 관찬사서로 세종 때부터 편찬 작업이 이어져 왔으나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문종은 즉위 직후 이 사업을 다시 정비하여 1451년 마침내 총 139건에 달하는 방대한 고려사를 완성시킵니다. 이 책은 오늘날까지도 고려시대 연구에 가장 중요한 1차 사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문종이 없었다면 고려 500년의 역사가 지금처럼 정리되어 전해지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고려사저료 편찬.
같은 해인 1451년에는 고려사저료도 편찬됩니다. 고려사가 기전체 즉 인물 중심의 방식으로 서술된 반면 고려사저료는 편년체 연도순으로 사건을 기록한 형식입니다. 두 가지 다른 형식의 역사서를 동시에 완성한 것은 당시 조선 학문의 수준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문종이 역사 기록의 중요성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말해줍니다. 형법 제도의 정비, 인도주의적 법치. 문종은 형법 운영에서도 인도적인 면모를 보였습니다. 그는 사형수의 판결을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했고 억울한 옥사가 생기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죄인이라도 병에 걸리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노약자에 대한 형벌은 완화하여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냉혹한 권력의 논리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군주의 모습이 느껴집니다. 경연과 신하와의 관계. 문종은 경연을 매우 중시했습니다. 경연이란 왕과 신하들이 함께 유교경전을 읽고 토론하는 자리인데 문종은 경연을 형식적인 의례로 여기지 않고 신하들과 깊이 있는 토론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의 학식은 신하들도 감탄할 수준이었고 토론 자리에서 왕이 오히려 신하들의 논리적 허점을 짚어내기도 했습니다. 지편전 학사들을 비롯한 당대의 학자들과 문종의 관계는 군신이라기보다 학문을 함께 탐구하는 동반자에 가까웠다고 전해집니다. 황보인, 김종서 같은 충신들이 문종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른 것도 이런 인격과 학식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종에게는 처음부터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즉위 초부터 몸이 좋지 않았던 문종은 재위 2년이 지나면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됩니다. 등과 등 뒤쪽에 생긴 종기가 심해졌고 당시 의학으로는 이를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어려웠습니다. 신하들은 걱정하며 쉬기를 권했지만 문종은 병석에서도 국정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내가 아프다고 정사를 미룰 수 없다. 이런 태도가 오히려 병을 더 악화시켰다는 안타까운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1452년 5월 14일 문종은 경복궁 천추전에서 승하합니다. 향년 38세. 재위기간은 2년 3개월에 불과했습니다. 조선 역사를 통틀어 이렇게 짧은 치세를 남긴 성군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조선의 역사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결정적인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문종의 유언, 단종을 부탁합니다. 문종에게는 단 한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현덕왕후가 낳고 세상을 떠난 아들, 훗날 단종이 되는 이용이. 문종은 승하하기 전 충신 황보인과 김종서를 불러 어린 아들을 부탁한다는 유언을 남깁니다. 내 아이가 아직 어리니 경들이 잘 돌봐주시오.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거운 부탁이었는지 이후의 역사를 아는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단종은 왕위에 올랐지만 12살에 불과했고 결국 숙부 수양대군 훗날의 세조에 의해 황보인 김종서가 살해되고 단종 역시 왕위를 빼앗기게 됩니다. 만약 문종이 조금만 더 오래 살았더라면 계유정난도 단종의 비극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역사에 가정은 없다지만 이 대목에서는 그 말이 더욱 쓸쓸하게 느껴집니다. 문종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기록들을 통해 그의 면면을 살펴보면 첫째로 그는 학자형 군주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독서를 좋아했고 천문역법, 음악군사 등 다방면에 깊은 지식을 쌓았습니다. 세종이 각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일했다면 문종은 스스로 그 전문가들과 대등한 토론을 나눌 수 있는 군주였습니다. 둘째로 그는 온화하고 인자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신하를 함부로 벌하지 않았고 아랫사람에게도 먼저 말을 걸며 의견을 구하는 스타일이었다고 합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문종이 궁녀나 내시에게도 존중을 잃지 않았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셋째로 그는 책임감이 강한 인물이었습니다. 병석에서도 경연을 중단하지 않으려 했고 신하들이 무리하지 말라고 청해도 왕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며 정사를 이어간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강한 책임감이 그를 더 빨리 소진시켰을지도 모릅니다. 문종에 대해 흥미로운 일화 하나를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는 직접 무기 설계에 참여할 만큼 공학적 재능이 있었는데 동시에 음악과 그림에도 조예가 깊었습니다. 세종이 음악을 사랑해 박영과 함께 아악을 정비했다면 문종 역시 음악적 감각이 뛰어나 궁중 음악 행사에 직접 참여하거나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문무예를 골고루 갖춘 군주, 그것이 바로 문종이었습니다.
문종의 능은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 권역안에 있는 현능입니다. 현덕왕후와 함께 안장되어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문종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대체로 짧은 재위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자질을 보인 군주로 평가합니다. 조선왕조실록 문종실록의 사관평가도 매우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너무 일찍 간 군주라는 아쉬움이 항상 따라붙습니다. 만약 문종이 10년, 20년 더 살았다면 조선의 문물제도는 훨씬 더 탄탄하게 정비되었을 것이고 수양대군의 쿠데타 같은 권력 다툼도 벌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종의 죽음은 단순히 한 왕의 죽음이 아니라 이루어지지 못한 조선의 황금기의 끝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세종의 아들 단종의 아버지, 그리고 짧지만 진심을 다해 나라를 이끈 군주. 문종은 화려한 업적보다 조용한 헌신으로 기억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역사는 오래 재위한 왕을 더 잘 기억하지만 때로는 짧게 빛나고 사라진 별이 더 오랫동안 마음속에 남기도 합니다. 오늘 문종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